뭐 인도의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화려하다. 뭐 중매 결혼하는구나 정도인데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결혼이 있고 거기에 돌발 사태로 연애 결혼이 있는 겁니다. 중매 결혼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중매 결혼의 97%가 한 카스트 안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인기가 높아요. NRI라고 해서 Non-Resident Indian이라고 해서 해외 교포. 그러면 크게 NRI 써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살아, 홍콩에 살아, 싱가포르에 살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높아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피부색이 밝다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볼리우드에 있는 사랑 영화 0.1초 만에 눈이 탁 맞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볼리우드 로맨스를 누구나 열심히 보게 되는 이유는 현실과 멀기 때문이다. 네, 강성용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인도 이야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성용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인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 어디서나 그렇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인도의 이야기를 해주실지 결혼 강성용 교수님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강성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마음이 앞서가지고 예. 결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할아버지 때 했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젊은 친구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미국 여행도 가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 결혼은 할아버지 때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을 결혼식 날 처음 본다는 일을 20대들도 하고 있다. 그 현실에 대해서 하지만 하는 방식이 똑같게 하지만 달라졌다. 옛날에는 뚜쟁이가 있어야 되고 신문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걸 인터넷으로 한다. 그런데 결론은 밑바닥에 있는 결혼하는 방식은 바뀜이 없다. 사실 제가 그 인도 부부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들도 중매 결혼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인도의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화려하다. 뭐 중매 결혼하는구나 정도인데 옛날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흔히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면 묻는 게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그죠. 뭐 이런 게 주로 네. 서로 나누는 대화거리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에는 네. 두 가지 캐터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 있고 네. 그것이 아닌 것이 연애 결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연애 결혼도 하나요, 인도에서?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매가 있고 연애 결혼이 있고가 아니고 네. 그냥 결혼이라는 게 있고 네.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매 결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 2018년 기준으로요. 네. 2018년 기준으로 기혼자들의 93%가 중매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럼 7%가 연애 결혼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3%가 연애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네. 또 남은 2%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매 플러스 연애를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중매가 있고 이 연애 결혼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매를 하긴 했는데 그 후로 한 6개월, 1년 사귀면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했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패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딸 보고 너 가서 만나봐 이러고 만난 뭐 2주 있다가 결혼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소한 그래도 한 뭐 6개월, 3개월 정도 네. 시간을 주고 딸이 만나 보니까 괜찮아 아빠 뭐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사 결정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패턴에 주목하셔야 돼요. 3%가 연애라고 말하는데 2%는 뭐냐면 중매 플러스 연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93%는 중매 플러스 연애라고 말하는 레파토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린다는 것도 신기해요. 예.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특히 91년 이후로 경제 위기 이후로 이제 개방 경제가 만들어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서 굉장히 개방적이 되고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는 일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의 일인데 이 집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패밀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씨족에 가깝습니다. 씨족 단위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통계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2014년 인구조사 통계에서 네. 그 자아띠를 벗어나서 여기서 자아띠라는 건 여러분들이 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카스트의 두 가지 의미를 배우는데요. 네. 하나는 바르나라고 그래서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네 개로 나뉜다. 네네. 이런 건 책에나 나오는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현실에 상관이 있는 건 자띠 단위예요. 자띠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그 집단에 속하고 그 집단의 직업을 제가 당연히 갖게 되는 걸 자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띠를 벗어나서 다른 자띠와 결혼한 사람이 너희 가족 중에 있느냐. 이 가족이라는 말은 지금 핵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씨족이 되는 거예요. 씨족 중에 있느냐라고 그럴 때 한 명이라도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속된 공동체를 벗어나서 결혼을 한 경우가 있느냐 이게 10% 미만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그 중매하고 연애로 결혼을 나누시면 안 되는 거고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결혼이 있고 거기에 돌발 사태로 연애 결혼이 있는 겁니다. 돌발 사태. 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예. 옛날하고 바뀐 게 별로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어르신들 세대에도 중매 결혼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통계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80대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요. 네. 중매 결혼 비율이 1% 더 높게 나옵니다. 거의 똑같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또 하나는 통계 자료의 그 정확성까지 고려하자면 네. 사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걸린 일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인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전통 방식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 그냥 끼리끼리 결혼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6년에 한 조사인데요. 네. 젊은이들만 상대로 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걸 영어로 인터캐스트 메리지라고 그래요. 카스트가 섞이는 결혼. 그러니까 카스트 간 결혼. 우리 저번 시간에 인터 릴리저스 메리지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인터 캐슬 메리지를 캐스트 그렇죠. 메리지를 예. 자,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네. 누가 카스트 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당신 같으면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네. 그러면 55%가 젊은이들이 말을 합니다. 뭐 괜찮지 뭐 어때?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아? 자기는 받아들인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연령대에서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카스트 간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카스트 간 결혼이라고 대답한 사람 수가 4%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 돌발 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연애 결혼을 한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돌발 그러니까 사태. 돌발 사태를 네. 만들어낸 당사자들. 네. 이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이 카스트 간 결혼이냐? 답은 카스트 간 결혼을 했다는 연애 결혼 당사자들이 6%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 사건도 어디서 터진다? 카스트 내에서 터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신문에 날 사건으로 번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제 중매 결혼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매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매 결혼의 97%가 한 카스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지킨다? 카스트 안에서 짝을 찾아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니 그 아까 앞서서 제가 그 인도 부부를 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학부 시절에 약혼을 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 약혼을 해서 둘이 같이 유학을 왔다고? 되게 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 중매로 맺어진 같은 집안끼리 그래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잘 사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은 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을 한 거죠. 우리 딸은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어. 거기 그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딸을 미국에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자를 구해야죠. 그러면 중매쟁이를 통해서 자 미국 갈 수 있는 남자를 구해줘. 아니면 본인이 미국 갈 남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신랑을 찾아서 약혼을 시킨 다음에 네. 미국을 보낸 거죠. 이 약혼을 했을 때는 이미 파혼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인도 기준으로는. 약혼을 했을 때는 이미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는 거죠. 왜? 결혼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성대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남편감이 자리를 잡고 학위를 마치고 뭔가 그림이 돼야 되죠. 맞아요. 학위 다 마치고 결혼식 했어요. 인도로 돌아가서. 당연하죠. 우리 사위가 미국 어느 유명한 대학의 박사예요. 우리 딸은 뭐 이래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며칠간 날새기로 축제를 하면서 밥을 먹고 수천 인분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연애 결혼의 돌발 사태가 아니고 전형적인 인도의 결혼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같은 계급, 같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인도 내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맞습니다. 금기시 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익명성이 극도로 강한 도시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들 생각해 보면 아파트 이웃들하고 친하진 않더라도 제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하고 아니면 제 식구들 뭐 형님 뭐 동생하고 뭐 단절이 되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네트워크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 살아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트워크가 네. 지역에 가고 농촌에 가면 갈수록 또 지리적으로도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살아야 자기 언어도 말이 통하고 자기 관습이 편하게 몸에 밴 관습이 관철이 되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거는 마치 제가 혼자 외국에 이민 가는 거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마저도 같이 갈 수 없는 이민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한 인간으로서 짐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결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급도 같아야 되고 예. 목표도 같아야 되고 예. 그럼 종교도 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종교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네. 힌두들이 제일 높죠.
네. 상대적으로 99% 시크나 입니까? 99%가 종교가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시크나 그리고 이 기독교도들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대단위 집단에 속해 있기보다는 네. 약간 더 유동성이 강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통계치를 보면 네. 이런 거예요. 2014년 그 인구 조사인데요. 네. 타 종교 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당신 가족 중에 있느냐, 당신 시족 중에 있느냐라고 네. 도시 거주민만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족 중에 종교를 넘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5%예요. 도시 거주민만 해서 시골 빼고. 그러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검증된 집안에 네. 완벽하게 종교와 자띠까지 같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그림입니다. 네.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좀 네. 충격적으로 올 텐데요. 시족을 생각하십시오. 네. 그 핵가족 말고 사촌과 결혼하는 비율입니다. 제일 편하죠. 왜냐? 사촌이니까 네. 그 집안 사정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죠. 네. 아니 내 딸이 시집 갔을 때 그 시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잘 알고 네. 보낼 때 걱정이 제일 덜하겠죠. 그러면 사촌을 택해야죠. 자 보십시오. 서북부 지역 이 소위 말해서 힌두 전통이 아주 강한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쪽 남인도 지역은 굉장히 낮고요. 재밌는 건 스리랑카나 이쪽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 사촌하고 결혼하는 비중. 이게 사실은 정확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종교 간 말고 네. 카스트 간 그러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슨 자띠 간 결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카스트 간 결혼을 하는 네. 빈도가 가장 높은 주를 꼽으면 이 5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네. 미조람, 메갈라야, 시킴, 잠무 카슈미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자 보세요. 미조람이 메갈라야가 어디 있는지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 동북부 산악 지역에 방글라데시 건너편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메인랜드라고 할 수 있는 네. 인도의 핵심 지역이 전혀 아닌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인종들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산악 지역에서는 제가 계곡을 지나서 저쪽 산에 사는 마을에 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산악 지역에서는 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언어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있는 한 시족에서 자꾸 종례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네.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카스트를 건너뛰는 결혼을 하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지역은 전부 다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구자랏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요. 네, 그러네요. 13%로. 여기는 이제 그 힌두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긴 한데 네. 구자랏 자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같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는 따로 좀 이제 그 분석을 해볼 만한 문제죠.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인도의 젊은 사람들이 그 전통의 관습을 그렇게 잘 지켜오고 가문의 말을 잘 듣고 참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우리 전통을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조금 놀랍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인도 개방 경제인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형식. 예. 근데 내용은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네.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짝을 구했습니다. 또쟁이가 첫째죠. 네. 사람 이제 그것만 전담을 해주는 또쟁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인도 지금도 이제 신문 광고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결혼 광고입니다. 아주 작은. 신문 광고를 예, 낸다고요? 신문 광고를 내요. 제 딸에 대해서. 나이는 몇이고 카스트는 뭔데 첫째 이제 이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가지가 인기가 높아요. NRI라고 그래서 Non-Resident Indian이라고 그래서 해외 교포. 그러면 크게 NRI 써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살아, 홍콩에 살아, 싱가포르에 살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높아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쟁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야기는 별도 이야기고 피부색이 밝다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볼리우드에서 나오는 네네. 영화 보시면 네. 여주인공들은 거의 백인처럼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좀 피부색이 밝죠. 예, 미국에서 예전에 미인 대회에서 인도계 여성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인도 신문에서 나왔던 코멘트가 이겁니다. 저 여자는 인도에서 나왔으면 예선 탈락. 색깔이 백인 같지가 않아요. 안 밝아도 예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의 관념에서 생겨난 이 화이트닝에 대한 네. 그 강박관념인지는 논쟁거리고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랬는데 네. 지금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온라인 중개업체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1등은 샤디닷컴이라는 웹사이트고요. 네. 그다음에 바랏 매트리모니닷컴이라는 게 2등 웹사이트인데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2등 웹사이트에서 이제 스크롤 다운을 해가면 나오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십시오. 자, 종교에 따라서 고르고 카스트에 따라서 고르고 와. 도시에 따라서 고르고 직업 고르고. 자, 한국은 뭐부터 할까요? 아마 직업부터 하지 않겠어요? 혹시 고른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이 대분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결혼 웹사이트 사용자 80%가 18세에서 35세 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아까 있던 그 두 번째 그 2위 업체 네. 웹사이트 하단에 가시면 여기 나오죠. 자, 지역별로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벵갈 사람이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춤이네요. 맞춤. 예. 네. 이게 아니 근데 이 웹사이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네. 답은 하나죠.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인도에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2011년 센서스 기준으로 하면 네. 5.8%만 카스트 간 결혼입니다. 근데 이 그 수치가요. 네. 지금 40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자, 카스트 간 결혼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그러면 브라흐만 층에서는 6.30인데요. 네. 스케줄드 캐스트라고 그래서 하층민에 가면 4.76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이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통계치가 4.99, 5.24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카스트 간 결혼을 하는 양식이 네. 저희들 생각하듯이 도시에 가면 자유로워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뭐냐? 카스트 간 결혼도 사실은 뭐다?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렇죠. 씨족 단위에서 야 저쪽 집안이 요새 굉장히 잘 돼. 네. 그리고 저쪽 집안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어. 그러니까 저쪽 집안의 남자를
우리가 사위로 맞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결정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자산 순위에서 네. 자, 그 하위 네네. 최하위층에는 5.89가 나오는데요. 최상위 4분의 1에 드는 사람들은 4.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카스트 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액수가 맞으면. 아, 지참금 액수가 맞으면. 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체면을 그렇게 따질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상황 말고 다른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네.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남편을 정했냐? 누가 남편을 정했냐? 그렇죠. 당신 남편감을 누가 선택을 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 본인이 선택했다는 게 자, 전체 결혼의 3.91%고요. 아이고야. 카스트 간 결혼에서는 높아집니다. 15.01%. 네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부모가 결정했다. 아니면 친척들이 해줬다. 양쪽 다 20%가 조금 넘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부모가 결정한 것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73%, 62%가 넘어가니까 절대적으로 높네요.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결혼식 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당신 신랑을 알았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세요. 네. 자, 결혼식 날 그때 처음 봤다. 어머. 69.69% 그리고 66.5%. 자, 1년은 안 되지만 한 달 넘게 그래도 얼굴은 봤다. 7.43%, 5.82%. 이야. 자, 카스트 간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다 그 전부터 얼굴 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촌이어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촌은 어릴 때부터 알았다에 들어가겠죠, 여기. 음. 그리고 사촌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시족 단위의 사촌이기 때문에 저기 6촌에 8촌 예, 건너서도 그렇죠. 사촌으로 사촌, 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99.2%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이게 지금 결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카스트 간 결혼으로 가면 뭔가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뭘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이 맥락에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카스트 간 결혼이 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네. 본인들이 학력이 높고 심지어는 미국 유학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면 오며 가며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할 거 아니냐.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카스트 간 결혼을 하는데 결혼 당사자들의 교육 수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교육 수준이 영향이 없냐?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죠? 어떤 부분에서 있냐? 그게 재미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시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카스트 간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결혼의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 인도에서의 결혼이라는 거는 가족의 진짜 대업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떠나보낼 때까지 가장 최종의 미션이라고 또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한 삼촌들이 몇 명이 같이 살아요. 이런 경우들 흔히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 인도에서 있는 학생들 만나면 딸을 더 소중히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애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정을 못하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족 관계가 끈끈하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복잡한데요. 네. 가족에 대한 관념을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육아적인 세계관에서 가족 관계는 확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권위는 뭐겠어요? 부모의 권위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든 사회관계에 투사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부모랑 똑같은 거야. 뭐 왕도 부모랑 똑같은 거야. 국가도 우리 가족 같은 거야. 이런 식의. 이 아이디어로 우리는 가족을 구축해 왔는데요. 인도 가족이라는 거는 씨족 단위의 가족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만 그 관철이 되는 다르마가 있고 그 바깥은 그 다르마가 관철이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다르마가 관철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럼 제 딸을 위해서는 네. 제가 아는 다르마 안에 우리 딸이 남아서 행복하게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부모나 그 친척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우리가 아는 다르마가 관철이 되는 바운더리 밖으로 딸을 내던지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죠.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연장선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통의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형식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통념을 버리지 않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될까요? 첫째는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린 가족 단위가 작동하는 방식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씨족이라는 바운더리가 네.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이 있고 둘째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동의를 내지는 허락을 네.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그렇게 부모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젊은이들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대 내지는 자본주의적인 사회 풍토가 그렇게 강화가 됐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가족이라는 것의 구성 단위와 작동하는 방식이 한국과 아예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와 논쟁 한가운데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볼리우드에 있는 사랑 영화 0.1초 만에 눈이 탁 맞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볼리우드 로맨스를 누구나 열심히 보게 되는 이유는 현실과 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돌발 사태를 꿈꾸는군요. 예, 그렇죠. 사실은 결혼 얘기, 인도의 결혼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 인도의 결혼은 막 일주일 내내 성대하게 파티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거의 뭐 저 친구들은 전 재산을 다 결혼에 쏟나 예. 할 정도로. 근데 이게 계층별로 다 그 형편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예.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족 단위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태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됩니다. 그거를 맞춰야 그 시족 단위의 그 지위가 사회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족은 이래. 그러니까 우리 시족은 사위가 오면 뭐 이 정도고 뭐 우리 시족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커플들이 생겨. 그리고 이 정도 결혼식을 하고 약간 집안의 그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사회적인 확인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 어떤 그러냐면 면에서요? 우리들은 자꾸 선입견이 있는데 카스트 그러면 네. 뭐 평생 정해져서 평생 같은 것만 하다 늙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카스트들은 역사 이래 항상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스트가 좀 더 낫다는 건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는 3일간 5천 명한테 식사를 대접했어요. 결혼식에. 와. 저쪽 집은 50명 먹이기도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카스트는 예를 들어서 뭐 5일간 잔치를 했는데 모두 채식으로 음식을 차렸어요. 뭐 이런 5일간 그 많은 음식을 채식으로 차릴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또 이렇게 우아한 채식을 하는 집안이에요. 뭐 이런. 제가 이 질문을 교수님한테 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전통을 따라서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행복해하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심층 면접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야 될 텐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나옵니다. 하긴, 그리고 네. 미혼인 딸들을 상대로 이렇게 심층 면접 결과를 봐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초창기에 뭐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서로 그 각자 살다가 함께 사는 일을 갖고 힘들어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시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굉장히 많이 어렵지는 않은. 왜냐하면 문화가 똑같은 집안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루틴을 반복을 하는. 물론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제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군요. 저도 결혼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인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은데 예. 어렵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죠. 항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연구할 때 경제심리학에서 5천 원짜리 티셔츠를 샀는데 이거는 환불이 안 됩니다. 2만 원짜리를 사시면 바꿔드립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5천 원짜리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입었는데 좀 쪼여요. 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못 바꾸니까. 내가 살을 뺄까?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내가 살을 조금만 빼면 어울리겠지. 그렇게 물으면 그 옆에 사람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근데 2만 원짜리는 고민이에요. 이게 약간 쪼이는 것 같은데 내가 살을 뺄까 아니면 가서 바꿀까. 만족도가 없죠. 예,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결혼을 받아들이는 패턴은 네. 5천 원짜리 티셔츠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통계도 있나요? 이혼율 통계도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해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혼율 통계까지는 전부 다 뒤져서 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혼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아까 전에 저 민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혼식에서 7걸음 옆으로 쌉답바디 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구청에 가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뭘로 성립이 된다? 바로 불의 신 아그니 옆에서 7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신 앞에서 약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맹세하는 거니까. 그렇죠. 착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 사는 모든 문제가 그 인도에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이혼 문제가 있고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 얘기, 인도의 결혼 얘기를 다뤄봤는데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고르고 카테고리를 찾아서 골라서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혼율은 낮고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씨족 간의 대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결혼 문화를 쭉 봤는데 흥미로워요. 예. 교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흥미로운데 또 결혼 이야기는 더 재밌고 흥미롭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거와는 또 다른 양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인도의 사람과 인도의 남자 혹은 인도의 여자와 한국인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에서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네. 과연 좋은 외국인이다라고 보이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좋은 외국인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문화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당연히 나름 좋은 외국인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뭐 K-팝부터 K-드라마도 유통이 될 뿐더러 경제 선진국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들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부터 우리 딸은 이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살겠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시족 안에는 당연히 인천공항 한두 번 와보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우리 뭐 몇촌 누구가 잠시 일을 했었는데 월급을 그때 얼마를 받았어. 이런 것들이 보태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예외적이긴 합니다. 약간 예외적이긴 한데 무조건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신 전통에 잘 맞춰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에게는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어드바이스를 줬습니다. 나중에 처갓집 될 때 인사를 갈 때 선물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 선물을 들고 가라.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 시부모의 만족감이 아니라 그 시족 전체에 이 친구가 우리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걸 이 정도까지 얘는 정말 진심이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친구가 하마터면 잘못할 뻔했던 것이 독립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돈을 쓰지 말고 우리 둘이 잘 모아서 앞으로 잘 살자.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그 친구에 대한 충고는 이거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행복해야 하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라. 그런데 이 친구도 충격을 받았죠. 시부모가 되실 분에게 보낸 선물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받는 며느리 사위가 됐겠네요. 예. 네, 오늘 정말 결혼 이야기, 인도의 결혼 이야기, 결혼 문화 너무 흥미롭습니다. 오늘 또 말씀 너무 즐겁고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또 인도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